때는 2014년 8월 13일 실종아동 찾기 센터인 182번으로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기 제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저 아이 좀 찾아주세요. 182번은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는 급한 일이 생기면 112만 그쵸. 생각하잖아요. 네. 182번 빨리 하면 18이잖아요. 네. 이를 빨리 처리해주는 이게 아동 실종이라든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신고들은 182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죠. 아들을 잃어버렸다.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애를 잃어버린 건데요? 신고를 한 사람은 30대 후반의 아이 엄마였고요. 실종 신고된 아동은 당시 5살이었는데요. 부천의 한 백화점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아이와 함께 건너면서 가방에 들어있던 우편물을 꺼내보는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 끔찍하네. 그것도 이동인구가 많은데 백화점 앞에서요? 그리고 2014년도면은 CCTV가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사가 3년이나 걸렸다는 게 이게 좀 왜 그렇게까지 걸렸지? 사건이 접수되고 아이 엄마부터 만났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애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린 게 이미 한 달이 지난 7월 12일이라고 했거든요. 네? 한 달 전이요? 이 말이 안 되는데? 바로 신고를 했었어야지. 한 달 지나고 왜 이제서야 신고를 했대요? 혼자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한 달 만에 신고했던 건 여동생이 언니랑 아이를 보기 위해서 왔다가 애가 없는 걸 보고 다그치길래 사실을 털어놨다고 했고요. 여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근데 부천에서 잃어버린 아동 실종 사건을 왜 강서경찰서에 있는 김영사님이 수사하신 거죠? 실종 아동 수사 규정상 아동이 실종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실종 당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종 당시에 강서구에 살았던 거구나. 그렇죠? 근데 그러면 한 달 전에 애 엄마는 애를 데리고 왜 부천까지 간 거예요? 애 엄마가 부천에 있는 백화점 네일샵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세일 기간이라 아이 옷을 사주러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백화점까지 뭘 타고 갔는지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버스를 타고 갔다고 했다가 다시 물어보면 택시를 타고 간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가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 애를 잃어버린 날인데 그거를 기억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버스하고 택시를 구분 못 한다는 거는 조금 저는 말도 안 되죠. 근데 아이에 대해 더 이상 물어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지자 엄마는 침을 흘리면서 경기를 일으키더니 몇 번이나 실신을 하는 겁니다. 경기의 실신이라 연기를 한 건가 아니면 진짜 아픈 건가? 본인이 실종 신고를 한 거면은 지병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야,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아이가 없어졌는데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아이 아빠는요?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2월부터 따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실종된 아이 말고도 당시 2살 많은 7살 된 첫째 한 명이 더 있었는데요. 엄마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가서 애들 아빠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면서도 애들 엄마가 거부하는 바람에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아빠는 신고 직전까지 둘째가 실종된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따로 산 지 5개월 만에 엄마가 애를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애들 엄마는 애가 사라졌으면 전 남편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양육비는 그대로 받고 있으면서 이 상황이 뭐죠? 지금부터
실종된 5살의 둘째 아들을 지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점점 더 수상하게 흘러갑니다. 실종 신고를 한 엄마의 주소지를 확인해 봤더니 이미 강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둘째가 실종된 이틀 후에 첫째를 데리고 이사를 해서요, 서울의 다른 지역 고시텔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뭐야? 아니 어떻게 이틀 만에 이사를 해요? 아, 그것도 고시텔로? 이사를 준비하는 것만 해도 이틀이 더 걸릴 텐데. 애가 다른 어른들의 도움 받아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원래 집에. 근데 그 집을 애 없어진 지 이틀 만에 애는 어디 간지도 모르는데. 이미 한 달이 지났으니까 아마 CCTV도 다 지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없었고요. 저장된 걸 겨우 찾아내도 지호랑 지호 엄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일단 시간이 너무 흘렀어. 너무 지났으니까. 그래서 실종팀은 전국에 있는 아동보호시설과 실종 아동보호기관을 찾아다닙니다. 혹시라도 거기 있을까봐. 부천이 아닐 수도 있어서 전국으로. 그렇지. 그래서 뭐가 나왔나요? 제보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네. 부천, 인천, 서울에서도 제보가 있었지만은 모두가 지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실종 장소를 다르게 말한 게 아니라 애초에 실종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어린애가 이제 일단은 혼자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고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부천에서 잃어버린 것조차도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신고 자체도 거짓말일 수 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신고한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학대로 인한 어떤 문제가 이미 발생했을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호가 평소 어떻게 지냈는지 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낮엔 일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서 아는 할머니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아는 할머니요? 그게 누군데요? 이혼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살 곳이 없어서 걱정하던 차에 친한 언니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있다며 들어가 살아도 된다고 하더랍니다. 거기가 강서구에 있던 빌라였고요. 그 빌라에 먼저 살던 60대 후반의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쉼터 같은 곳인가? 그 할머니는 뭐래요? 할머니를 서로 불러서 물어보니까 애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온 2월부터 지호가 실종되기 전까지 한 달에 50만 원을 받고 돌봐줬다고 했습니다. 지호가 실종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했고요. 같이 살았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애 엄마가 안절부절했을 텐데. 저도 그게 이상해서 아이 돌봐준 게 맞냐? 계좌로 50만 원씩 입금 받은 것 좀 확인해 보자고 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겁니다. 돈을 받지 않고 돌봐줬다고요. 이야, 이상하죠. 네. 갑자기 말을 바꿔. 아니, 그럼 거기서 같이 산 게 맞긴 맞았나요? 직접 확인해 보려고 그 빌라 주소지로 갔더니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집이 비어 있어요? 아까 비슷한 처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갔다고? 아니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지호 사진을 들고 탐문을 했는데 목격자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게 좀 특이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아이가 집 밖에 거의 다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문제가 있었나. 아니, 애가 5살이면은 데리고 슈퍼도 가고 놀이터도 가고 목격자가 한 명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상처가 많거나 하면 애를 의도적으로 안 내보내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집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엄마나 또는 그 돌봐줬다는 할머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들어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고요. 그래도 혹시나 실종 신고를 하게 했던 지호 엄마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가 살던 집에 가본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집 근처에서 언니를 만난 적이 몇 번 있고 그 집을 소개시켜준 사람도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집에 산 건 맞나 본데. 이거 누군데요? 예전에 언니랑 같은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20대 때 다단계를 하다가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언니와 조카들의 거처를 알아봐 준 거였고요. 근데 그 집에 교회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같이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빠져나온다? 교회가 아닌 거죠. 사이비 종교 같은 거 뭐 아니에요? 이단이나 사이비 네, 종교나 뭐 네. 그런. 자세히 물어보니까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 차리고 새 인생을 살려고 했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더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우선은 같이 살던 사람들부터 파악해 보려고요. 그 집을 소개해준 친한 언니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전화를 했는데 지호 엄마가 살던 빌라 근처에 다른 빌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갔더니 그 친한 언니랑 40대 여성과 20대 여성 이렇게 셋이서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실종된 걸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지호 엄마한테 얘기를 듣긴 했는데 자세한 건 모른다며 더 이상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황당하게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구를 신고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니 친한 언니인데 동생의 아이가 5살짜리가 없어졌는데 저렇게 나오는 게 너무 이상한데? 네,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지호 엄마가 살던 집이랑 그 친한 언니를 만났던 집이랑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집주인이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40대 여성이었고요. 그래서 그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진을 보니 그 집 앞에 같이 서 있던 40대 여성인 겁니다. 야 이것도 뭐야? 20대 여성은 집주인의 딸이었고요. 가족 관계를 보니 집주인에게 남편도 있었습니다. 정작 당사자의 내 엄마가 이거 좀 뭔가 말을 시원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대체 얘를 어떻게 했길래? 지훈애가 살던 빌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지호 엄마가 그동안 왜 진실을 감추고 있는지 그 이유를 형사님이 찾아냅니다. 지호 엄마가 일을 했다던 네일숍 사장을 만났는데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당분간 출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지호 엄마가 보낸 사진이었는데요.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 후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사진을 보낸 날짜를 보니까 7월 6일이었습니다. 멍이 들어 있었어요. 7월 6일이면 지호 잃어버리기 전이잖아요. 지호 엄마한테 얼굴에 멍이 뭐냐고 물었더니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넘어져 창문에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지호 엄마의 입을 열긴 어려울 것 같아서 7월부터 지호 엄마랑 통화한 사람들을 확인했는데 그중에 지호를 직접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지우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학습지 교사였습니다. 7월 초에 지호 엄마가 학습지 신청을 해서 애들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며칠 뒤 연락이 와서
전주로 이사를 간다며 학습지를 취소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게 7월 7일이었고요. 7월 6일은 멍든 사진을 보내고 7일에는 이사 간다고 했다? 그럼 그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들이 막 벌어진 네. 것 같은데. 갑자기 딱 꼬집어서 전주에는 왜 가려고 하는 거죠? 거기 친정집이 있어요? 지호 엄마와는 연고가 전혀 없고요. 네. 빌라 집주인의 친정집이 전주였습니다. 학습지 교사의 얘기를 듣자 말자 바로 전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더니 낯선 저희 냄새를 맡았는지 큰 개들이 컹컹 짖고 있었고요. 한참 후에 대문이 열렸는데 집주인의 남편이더라고요. 근데 저를 집안에 들이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꺼냈습니다. 형사님, 그 저희 친척 중에 판검사들 많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밥도 먹었고요. 뭐 형사니까 모르진 않을 텐데. 그 남의 집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 그거 아시죠?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꺼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경고야 뭐야? 일단 집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뭔가 수상한 게 있었나요? 마당으로 들어서니까 의외로 그냥 평범한 시골집이었고요. 마당에 할머니 두 분이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저랑 시선을 피하는 것 같기도 해서 저분들은 누구냐고 했더니 집안일을 도와주는 분들이라고 했고요. 할머니가 자꾸 등장을 하네요. 지호를 받았던 할머니도 있고 여기도 할머니 두 분이 또 나오고. 지호는요? 지호는 없었어요? 지호. 집안에 지호는 없었습니다. 지호에 대해 물었더니 봄에 첫째만 한 달 정도 있다가 서울로 다시 올라갔다고 하면서 지호는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이비 종교 얘기가 한번 나온 후부터는 계속 좀 걸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집안을 둘러보다가 한 가지 좀 석연치 않은 게 있었습니다. 아, 걸리는 게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 큰 축사가 있었는데 검은 천막이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축사를 왜 가려놨지 싶어서 틈 사이로 들어보니까 소나 돼지, 닭 같은 가축이 있는 게 아니고 하얗고 큰 개 몇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개를 키우던 곳이었던 건가? 아니, 개를 키워도 그렇게 가둬놓고 천막까지 치는 건 좀 의심스럽죠. 그걸 뭔가. 천막으로 가려놨다? 어디 하나 속 시원한 게 없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대로 실종팀만 움직여서는 지호를 찾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자료를 강력팀에 사건을 넘겼죠. 사건을 넘기셨다고요? 네. 형사님이 검거를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3년 걸려서 검거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강력팀에 사건을 넘긴 후에도 혹시나 지호 엄마가 같이 살던 사람들과 다시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 종종 연락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남편이 데려가 키우고 혼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전주에도 수시로 내려가 봤지만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었고요. 강력팀에 넘기고도 계속해서 혼자 수사를 하셨네요. 그럼 강력팀에서도 못 찾은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지호의 생사는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2월 김 형사님이 다시 강력팀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수많은 아이들 중 한 명이었던 지호를 김 형사님이 다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렇지, 5살이었으니까 2016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없는 아이들을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많은 아동 학대 살인 사건들이 밝혀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2016년까지 살아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됐던 상황이네요.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있었나요? 지호 엄마랑 아이들을 돌봐줬던 할머니를 서에 불러서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두 사람이 했던 진술을 프로파일러에게 분석을 의뢰했고요. 예상대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수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봤을 때 지호가 실종된 날짜와 장소가 신빙성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맞아.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 거기서부터. 그래서 두 사람을 불렀어요? 아니요, 일단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주소지를 확인했더니 딸이랑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빚받으러 온 사채업자 취급을 하면서 내쫓는 겁니다. 딸은 제가 왜 찾아왔는지 영문을 모르는 눈치였고요. 그래서 딸을 따로 불러서 할머니와 같이 살던 5살짜리 아이가 실종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근데 2년 전 그 빌라에 어머니가 어쩌다 같이 살게 된 건지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며 혹시나 어머니가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꼭 좀 부탁한다고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집에 뭔가가 있는 거죠. 있지. 그러니까 딸도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요? 할머니를 계속 찾아가서 딸이랑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도 같이 가고 얘기도 나눠봤지만 지호에 대해선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호 엄마도 여러 차례 불렀지만 전혀 입을 열지 않고요. 지호 엄마가 다녔던 종교단체도 찾아가 봤는데 소득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같이 살던 첫째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을까 싶어 심리치료도 진행했는데 의도적으로 상황을 기억하지 않으려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네. 첫째는 뭐를 알고 있기는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게 뭔가 충격적이면 아동들의 경우 심리적 저항이라 그래서 이걸 자꾸 기억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가 뭔가 기억에서 꺼내고 싶지 않은 게 분명히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아니면 무엇을 봤다든가. 혹시 빌라 집주인은 만나보셨어요? 추적해보니까 용인으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친한 언니란 사람은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었고요. 집주인은 용인에 이사를 가고 친한 언니는 말소가 돼 있고. 그 이후로 뿔뿔이 흩어진 건가요? 상황만 보고 예측할 수는 없어서 주소가 확인된 집주인의 용인 집으로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이 굉장히 넓은 고급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더라고요. 뭐야? 그러면 강서에 있던 빌라 두 채를 싹 정리하고 들어갔나?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집주인이랑 딸이 나왔습니다. 집 안으로는 한 발짝도 못 들이게 했고요. 지호에 대해 물었더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며 또다시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잠복을 섰죠. 근데 그 집에 모녀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굴이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어림잡아 10명 정도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복을 서던 형사님이 도무지 믿기지 않은 장면을 포착을 합니다. 멀리서 봐도 털이 반질반질 윤기가 나는 게 관리가 잘 된 하얗고 카더란 개들. 요즘은 개모차라고들 많이 하던데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개들을 등에 업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에? 개를 등에 업는다고요? 큰 개를? 꽤 산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한테는. 이게 말이 되냐고. 대체 뭘 하는 건가 싶어서 내부를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베란다와 창문에 파란색 천막으로 가려놔서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지호를 돌봐줬던 할머니의 딸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네, 제가 자꾸 찾아갔더니 어느 날 하소연을 했습니다. 잔뜩 화가 나 있었고요. 화를 냈다고요? 형사님한테요? 누구한테요? 강서에서 어머니랑 같이 살던 사람들 때문에 분통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어?
몇 년 전 어머니가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져서 연락을 드렸더니 친한 사람들이랑 말동무 삼아 지내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딸은 어머니가 노년의 친구들을 만나서 잘 지내겠거니 했고요. 근데 2년 전에 어머니가 병이 들어 쫓겨났다며 집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받은 노령연금도 전부 그 집 사람들이 가져갔고요. 온갖 집안일을 그 사람들이 다 시켜 병이 났던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으셨던 거예요? 지호에 대해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식으로 말씀드렸죠. 재수사가 들어가서 한 번은 어머님이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하니까 주중에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요. 설득해야 될 텐데. 며칠 뒤에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경찰서에 왔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이 김 형사님을 조용히 밖으로 부르는 겁니다. 저 형사님, 엄마가 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저만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애를 화장해서 강에 뿌렸다고요. 무슨 소리야? 실종 상태이고 사망 신고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요. 아무런 행정 절차도 없는데 화장해서 뿌렸다라고 하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모른다고만 한 거네요. 그쵸? 딸에게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한테 가서 지호를 강에 뿌린 거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제 한숨을 푹 쉬더니 전부 털어놨습니다. 할머니가 전주 집에 내려가 있었는데 전화가 왔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지금 당장 뒷문으로 아무도 모르게 나가서 산에 염소를 묻었던 구덩이를 다시 파놓으라고 했다는데요. 그 사람이 지호 엄마와 친한 언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호 엄마랑 친한 그 언니요? 그 사람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애의 엄마는요? 시키는 대로 구덩이를 봤는데 몇 시간 뒤 그 친한 언니란 사람이랑 집주인 그리고 지호 엄마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차 트렁크에서 작은 박스를 하나 꺼냈는데 그 안에 이불로 둘둘 쌓인 뭔가가 있었는데 숨진 지호였다고 했고요. 아유. 할머니까지 네 사람이 구덩이에 지호를 묻고 근처 모텔로 가서 쟤까지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2014년 7월 7일이었고요. 야, 싹 다 공범이네. 말이 안 되는 거지. 저는 지금 너무 궁금한 게 지호가 왜 죽었는지. 아이가 갑자기 그냥 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호 엄마가 지호를 때리다가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니 5살짜리를 얼마나 때렸으면 죽을 정도로 때렸냐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엄마가 지금까지 조사할 때 입을 꽉 다물고 있었던 거구나. 근데 아까 화장해서 강에 뿌렸다는 그 말은 뭐예요? 앞말장했던 지호 시신을 다시 꺼내서 화장을 하고 강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집주인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뒷산에 멧돼지가 자주 나타나는데 그러다 시신이 발각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전화를 했다고 하고요. 집주인이 지호 엄마를 데리고 다시 전주로 내려왔는데 화장할 때 집주인 남편도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호 엄마를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리고 왔는데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다가 3시간쯤 지나니까 당신 데리고 와! 당신 데리고 와!
막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집주인인가? 집주인 남편? 설마 친한 언니예요? 친한 언니? 지금부터 강서구에 있던 그 빌라로 지온의 가족을 불러들인 친한 언니를 장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엄마는 지호를 살해한 게 장 씨라고 했습니다. 아, 이건 또 뭐야? 지호가 죽기 전날부터 하루 종일 굶기고 잠도 재우지 않았다고 했고요. 다음날 오전 11시쯤 나물 볶는 주걱으로 지호의 몸을 마구 때리다 지호 엄마에게 주걱을 주면서 때리라고 시키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던 지호가 숨을 헐떡이다 사망했다고 했고요. 참. 아니 뭐 애가 어쩌길래 5살짜리 애를 굶기고 재우지도 않고 그렇게 때리면 참. 그럼 장 씨도 잡았어요? 네. 인근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장 씨까지 전부 체포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니 애가 뭘 잘못했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호가 살해된 지 2년 10개월 만인 2017년 4월 사건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뱃속에 난 아이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악귀에 씌였다며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범행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악귀에 씌였다고? 영물로 여기는 진돗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옥상에 정자를 세워 숭배하는 의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진돗개를 숭배한다. 아, 참. 아니 뭐 진돗개를 숭배한다고? 난 이해가 안 되네. 진돗개를 숭배하든 말든 그건 자신들의 자유겠지만 악귀가 씌었다고 이 아이를 살해하는 거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잖아요, 사실.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뭐 아까 하얀 개를 업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 개를 숭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참, 진짜. 맞습니다. 용인의 그 타운하우스에서 진돗개 10마리를 키우고 있었고요. 그 집에 드나드는 신도들이 개를 씻기고 뽀뽀 산책을 했던 건데요. 염원한 기운이 있다면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돗개를 영물이라고 그러면서 사이비 종교를 만든 거네요. 사이비 종교가 핵심이죠. 지호가 고집이 세고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게 악귀가 쓰였기 때문이라며 평소에도 효자손과 파리채, 주걱으로 폭행을 했다고 했고요.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미치겠다, 정말. 그 대선 못 가리다가 악귀라니 이게 말이 다냐? 아, 지호를 그렇게 업어줬어라. 형사님이 전주 갔을 때 그 축사의 개들도 그거였네요. 아, 참. 미치겠다, 정말. 근데 지호 엄마도 근데 멍 들었었잖아요. 그 여자도 폭행을 당한 거예요? 지호 엄마 역시 장 씨에게 자주 맞았다고 했습니다. 액땜비 명목으로 이혼 당시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 3천만 원과 매달 남편에게 양육비로 받은 100만 원, 네일숍 월급 모두 장 씨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지호가 사망하고 난 후엔 쫓겨난 상황이었고요. 아니, 지호 엄마한테 문제가 좀 있었나? 되게 보면 사이비 종교 피해를 당한 사람 보면 심각한 가스라이팅이죠. 그 이제 지호가 사망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내쫓은 거죠. 돈 버는 도구로만 쓰다가 이제 버리는 거죠. 갈취한 거죠. 할머니 연금 갈취하고 일 시켜 먹다가 쫓아내고. 그러니까 자식을 그렇게 잃었으면 정신 차리고 신고를 하든가 그걸 어떻게든 했어야지. 근데 어쨌든 지호 엄마는 가스라이팅 피해자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자식을 그렇게 가해를 스스로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판단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분명히 본인 책임도 지어져야 되죠. 재판은 어떻게 됐나요? 장 씨가 지호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서요. 징역 13년 받고요.
지호 엄마는 징역 10년, 집주인은 징역 3년, 사체 손괴와 유기에만 가담한 집주인의 남편과 지호를 돌봐준 할머니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선고가 됩니다. 형사님이 왜 그동안 이 출연을 고사하셨는지, 또 우리 지호 남은 가족들이 왜 방송을 허락하셨는지 제가 이제 알겠네요. 즐겨봐 이 채널.